당신이 가는 길에 항상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찾아낸 후 그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여 똑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이다. 우수함이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 만약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글 쓰는 일을 받아들여 습관으로 만들고 그 습관이 강박관념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작가가 아니다. 글 쓰는 일은 강박관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말하고 잠자고 먹는 일처럼 본질적이고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을 쉽게 터득한다. 만약 방랑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방랑자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구할 것이다. 만약 실패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자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다. 만약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다면 나는 주위를 살펴 성공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할 것이다. 고양이는 무엇인가를 핥혀야 하고 개는 무엇인가를 물어뜯어야 한다. 나는 글을 써야만 한다. 상상력은 아직 텔레비전에서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만 관심을 가진다. 바트, 자네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나? 우리를 웃게 만들거나 울게 만들 수 있나? 아니면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도중에 갑자기 다른 일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겠나? 글 쓰는 일은 고독하지만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이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다. 마음은 낙하산처럼 활짝 펼칠 때만 효과가 있다. 작품 판매나 돈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지 마라. 그런 생각은 곧 창작의 원천인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다. 만약 글 쓰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쓰지 마라. 인생은 짧고 죽음은 길다. 재능이 있다는 것은 파란 눈을 가진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눈 색깔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만의 재능을 가지고 이루어낸 일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 책 읽기는 글을 쓰고 싶게 만들고 글쓰기는 책을 읽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책 읽기와 글쓰기는 모두 내가 이른바 인생이라고 말하는 훌륭한 인간 모험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즐기게 해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되도록 하자. 당신은 이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갖은 고생을 감수하면서 슬픔 속에서 역경을 받아들인다. 무엇을 위해? 하찮은 돈을 위해.
모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무지함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몰입하는 순간 하늘도 감동한다. 무슨 일이든 당신이 꿈꿔온 일을 시작해라. 용기 속에서 천부적인 재능과 힘, 마법이 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해라.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똑같은 꿈을 꾸지는 않는다. 한밤중 몸이 건조한 마음의 휴식 속에서 꿈꾸는 사람들은 그 꿈이 허망하다는 것을 느끼며 낮에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낮에 꿈꾸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꿈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 눈을 뜨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다. 독서를 통해 배우는 것은 편지로 사랑을 하는 것과 같다. 어떠한 것을 꿈꿀 용기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 그리고 끝까지 그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실력의 우수함을 차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데뷔 초기에 알고 있었다. 이성을 초월한 저 찬란한 빛은 내게 다시 신의 직관력을 불어넣어주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신의 영광의 유일한 불꽃이 될 힘을 내 혀에 심어준다. 우리는 창작의 영혼이 양식이 되는 주스를 삶의 한복판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단어는 사전 안에 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그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미리 존재한다. 우리의 정답을 밝히기 위해 적절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채워지는 그릇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다. 천재란 의지에 따라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창작은 내게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마약이다. 샤워에 익숙해져라.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당신을 위한 아이디어가 그 노래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발견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물을 보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산만한 작업 공간은 피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이 어둠 속에서 내면의 기억과 맞닿을 수 있도록 창문 없는 방을 원하기도 한다. 기술자에게 공구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어떤 공구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 말해줄 수 없다. 이 습관은 정말로 중요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새벽 4시에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면 그 시간에
글을 써야 한다. 소에게 말을 거는 것과 투우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작가란 무엇인가? 글 쓰는 사람이다. 글쓰기를 계획하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책을 요약하는 것은 글쓰기가 아니다.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글쓰기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들도 모두 글쓰기가 아니다. 글쓰기는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이다. 프로란 일할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음악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는 힘이 있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해준다. 적막함이 가장 큰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 만약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라. 천사들은 산책 나온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인다. 나를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음식은 균형 잡힌 다이어트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3개의 테스트를 통해 나 자신이 작가임을 알게 되었다. 첫째, 글을 쓸 때 한 번도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 둘째, 글 쓰는 일은 자주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셋째, 글 쓰는 것이 두렵다. 만약 당신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넌 화가가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소리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중간자적인 입장을 고수하라. 그런 다음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라. 나는 책을 쓰다가 어려워지면 쓰고 있던 다른 책을 쓴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내 무의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문을 닫아라. 전화선을 빼라. 만약 필요하다면 친구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그들을 실망시켜라. 하지만 작업은 꼭 끝마쳐라. 어떤 일에 대해 푸념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당신에게 그 일과 관련된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 있음을 깨달아라. 시간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위대한 작품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하나가 됨으로써 만들어진다. 무의식과 관련된 창의적인 노력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가능성이 사람들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A가 성공이라면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이다. X는 1, Y는 놀이, Z는 침묵.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명성을 지금 쌓을 수는 없다. 마감 시간을 놓침으로써 육체적인 상처를 크게 받게 된다면
나는 모든 마감 시간을 지키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작가가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필수 조건은 그냥 글을 쓰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기다리지 마라.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는 반드시 떠오른다. 물을 나오게 하려면 수도꼭지를 돌려야 한다. 글막힘은 투덜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꾸며낸 변명이다. 내 최고의 작품은 반복적으로 쓰고 다듬어서 만들어진다. 나는 글을 쓰면서 단번에 좋은 작품을 쓰려고 욕심을 버린다. 우선 쓰고 나서 나중에 걱정하라. 글을 써가다가 고쳐 쓰는 것은 밤에 차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은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보다 결코 멀리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여행할 수는 있다. 평범한 작가만이 늘 최선을 다한다. 모든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라. 평가를 거부하지는 마라. 그 평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무시해라. 그 평가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라. 그 평가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웃어라. 그 평가가 옳다면 그 평가로부터 배워라. 스토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바로 스토리가 감독과 배우, 제작사, 그리고 돈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다. 길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마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발자국을 남겨라. 성공, success이 노력, work보다 먼저 나오는 곳은 영어 사전뿐이다. 당신이 아는 것을 쓰지 말라. 당신이 아는 것은 아마도 당신 자신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고 관객들을 지루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 자신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써라. 그러면 독자들도 당신의 글에 열광할 것이다.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이 가진 영혼의 비밀을 확대하여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현미경이다. 내게 이야기를 하나 해봐. 이 말의 의도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이 논리적 문장 안에서 낱말들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단순히 낱말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다. 갈등 없이는 사건을 만들 수 없다. 사건 없이는 등장인물을 만들 수 없다. 등장인물 없이는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야기 없이는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 나는 밧줄 끝에 매달려 있지 않는 사람에 관한 글을 절대 쓰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독자들을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작품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잘못된 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작품을 읽는 독자의 가슴과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지루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찾아라. 즉, 당신에게 재미를 주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독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 행동을 명확하게 글로 써라. 영화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나리오 작가들의 역할이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는 동물 스타의 사인이 유명 작가의 사인보다 더 많다. 할리우드에서는 정보가 곧 힘이다. 영화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삶은 낚시와 비슷하다. 큰 물고기를 잡고 싶다면 큰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야만 한다. 지식인은 어떤 사실들을 알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원고지 위에서 시작된다. 나는 삶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돕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총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 아래에 거대한 평원을 지배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곧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훌륭해질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작가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고용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어떤 것들은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삶은 하나의 피칭이다. 사랑 이야기나 얼굴이 빨개지도록 만드는 이야기에 관한 피칭보다 더 좋은 피칭은 없다.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두려움이란 당황하지 않으면서 잠재울 수 있고 이성과 판단에 따라 완화시킬 수도 있다. 문. 형광등을 갈아 끼우기에 몇 명의 작품 개발 담당자가 필요한가? 답. 그것이 꼭 형광등이어야만 합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에서 본질을 뽑아내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교훈은 때로 바보들조차 옳을 때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재능도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다.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실력 없는 천재는 거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
교육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노력을 대신할 수 없다. 세상에는 교육받는 게으름뱅이들이 너무나 많다. 노력과 결단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때를 기다리면서 이를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 온다.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것이 심각한 실수라 할지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우리가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린 채 가만히 있는 것이다. 절대 후회하지 마라. 만약 작품이 좋다면 바랄 것이 없다. 만약 작품이 나쁘다면 그것은 단지 경험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이 곧 천재가 되는 길이다. 비록 바람을 지배하지 못해도 배의 돛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 직업이란 돈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지만 작품은 좋아서 쓰는 것이다. 성공은 간단하다. 첫째,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한다. 둘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한다. 그런 다음 그 희생을 치른다. 작가는 자기 자신이 작가인지 아닌지를 안다. 성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진 벽돌로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글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 것이며 만약 살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글을 쓸 것이다. 글 쓰는 힘도 다른 모든 것과 같다. 즉, 작품에 많은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래서 느껴지는 힘도 점점 커진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 그저 그들이 추구했던 것을 추구하라. 마지막 당부. 글을 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15개 습관. 첫째, 글 쓰는 동기를 가질 것. 둘째, 자기 자신을 교육시킬 것. 셋째, 작품에 대한 높은 기준을 세울 것. 넷째, 자신의 직감을 믿고 스스로를 재미있게 만드는 작품을 쓸 것. 다섯째, 이야기를 계획할 것. 여섯째, 글 쓸 시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글을 쓸 것. 일곱 번째,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것. 여덟 번째, 글 쓰는 목표를 정할 것. 아홉 번째, 글이 막혀도 계속 글을 써서 글 막힘과 싸울 것. 열 번째, 마음을 열고 세상의 평가를 받아들일 것. 11번째, 중요한 것은 작품이지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 12번째,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예전 방식으로 구할 것. 13번째, 프로처럼 거절을 받아들일 것. 14번째, 실망하게 되더라도 계속 열정을 가질 것. 15번째, 글 쓰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운을